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직 특채와 경찰직 공채, 그 다음에 해양경찰직 특채와 경찰직 특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경찰 6경이죠. 6경, 해경 기준으로 하시면 6경이라고 해야 된다, 그죠? 네, 그게 정확한 명칭이 맞아요. 육상을 관할하는 경찰, 해양은 해상을 관할하는 경찰. 근데 이제 육경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냥 일반 경찰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경찰에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좀 예쁜데 이 물광펜이 이게 좀 번거롭네요. 자, 경찰이에요. 경찰 공채와 특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그러니까 육경이죠. 정확하게는 육경 특채와 해경 특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경찰 특채가 약간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일반적인 다른 직렬의 특채하고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특채에서 채용은 면접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나오냐면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특채에서 면접은 NCS 기준으로 국가표준화 작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강사를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이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은 아니 이걸로 다 표준화가 됐어요, 국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찰 면접을 만든 그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의 뭐 산업심리학이나 경영의 인적자원개발 교수님들 협업으로 여러분들 경찰 면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해경도 마찬가지고. 그 만든 교수님들이 그대로 국가에서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면접에 표준화 작업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면접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노량진이나 부산이든 서울이든 그 강사분들 보고 NCS 기반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안 받았으면 교육 그 구성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자, 이 기준상으로 따지면 공채는 심층 면접에서 측정 기준점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근데 경찰에 지원하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실무 매뉴얼을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인 기준점으로 답을 해야 되지, 뭐 동료, 그러니까 먼저 합격한 친구나 아니면 경찰에 실제로 현직에 근무하는 분 아니면 퇴직한 분한테 실무 매뉴얼을 듣고는 그걸 외워서 답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측정 기준점에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건 실무 매뉴얼상, 그 경찰 면접 진행상 현직자들의 직무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일반 공채 면접 준비생들한테 현직자나 그 퇴직하신 분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면접의 구성 원리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직무 선입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직무 선입견이 들어가는 순간 측정 기준점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근데 특채는요, 해당 실무를 실제로 경험한 4, 5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NCS가 8수준까지 있거든요. 1에서 8수준까지 있는데 이게 일반인 기준점은 3수준 내외, 그냥 이 정도로 칩시다. 그런데 요거는 해당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가 되냐면 죄송합니다.
아, 이게 무광펜이 너무 그 어쩌다 그 뭐지? 그 있잖아요. 그 설믹석 선생님 그분이 그 예능 프로 나와서 뭐 책 읽어주고 강독해주고 할 때 물광펜 쓰는데 그분은 잘 나오던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지원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특채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공채 쪽에 보면 부산에 뭐 어디 쪽인가? 부산인가? 거기 보면 대구 쪽하고 소집 포장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원 동기. 구성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소집 포장단이라는 이게 이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뭐 장점, 단점, 지원 동기, 장점 안 중요해요. 신입 공채에서는 단점이 더 중요해요. 지원 동기 안 중요해요. 신입 공채에서는 이 직무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직무에 관한 지원 동기가 차별성 있게 나오겠어요. 계기점만 더 중요해요. 계기점만. 근데 여기서는 지원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특채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전직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분야인 A 회사와 B 회사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헌병대에서 근무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특채로 경찰 특채로 들어왔다. 예전에 이제 대테러 특채 한번 채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다. 기무사 요원이었는데 경찰 대테러 방첩 쪽으로 특채로 들어왔다. 이때는 직업을 옮긴 쪽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특채는 해당 실무를 다 경험한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왜 우리 직장으로 우리 경찰로 오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그 요소가 돼요. 요소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노하우. 이걸 이제 행정학에서는 암묵지라고 하죠.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조직체 내에서 암묵지 공유가 잘 이루어질수록 이 밑에 위에 사람들 간의 이 정보가 잘 교류되면서 노하우가 잘 이렇게 순환되면서 해당 조직이 잘 발전하죠. 그래서 이걸 암묵지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얼마나 잘 있느냐 노하우.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하면서 본인만의 어떠한 가치 철학이 형성되었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특채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역으로 말하면 공채에서는 안 중요해요. 이 해당 직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매뉴얼 가르쳐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직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단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공채 준비생들한테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무슨 소지포장단이니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자꾸 강조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는 게 이쪽에서 수업을 듣다가 오신 분들이 보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공채인데 특채 준비처럼 막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진짜로. 제가 전국 각지에서 이 1대1 코칭, 온라인 코칭이나 뭐 밀접착 코칭반이 뭐든 하면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특채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경찰 특채는 아니라는 거. 이게 완전히 100%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 특채는 지원 자격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이버 수사 특채나 아니면 전에 프로파일러 심리 전담 특채는 요건이 두 가지였으니까 필드 경력이 뭐 5년에서 6년 이상 되느냐, 학부를 졸업하고 필드 경력이 있느냐, 아니면 석박사 학위자면 필드 경력이 없거나 짧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버리면 자 보세요. 요건이 필드 경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거죠. 근데 필드 경력은 없지만 내가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다. 예를 들면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다. 근데 실제로 실무 경험은 없다. 아니면 심리 상담사인데 심리 상담사로 필드에서 한 7년 8년 활동한 사람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박사 학위자다. 둘 다 가능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력 요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필드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러면 필드 경력은 없지만 내가 석박사학위라서 지원이 가능해 버리면 실제로 이 암묵지라든지 직무 철학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전담 특채나 아니면 사이버 수사 특채나 아니면 교통관제 특채나 뭐 대테러도 마찬가지고 특채분들 제가 지도할 때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공채와 동일한 면접 형태를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의 순서는 특채분들은 다르죠. 예전에 이제 심리전담 같은 경우에는 구술식 그 전문 지식 체크하는 걸로 하고 필기시험 생략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 아니면 필기시험을 봤다면 구술로 직무 지식 체크하는 거를 빼야 되는데 또 그거를 간략하게 놓고 또 면접 진행하고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이것도. 이 기준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경찰도. 안 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어쨌든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는 둘째치고 진행되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뭐라고 하죠, 그걸? 진행되는 방식, 방식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진행되는 실태라고 할까요? 진행되는 실태를 보면 공채와 동일하게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특채를 채용할 때 특채에 들어가는 해당 분야 현직자 면접관은 해당 특채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은 그렇게 안 돼요. 특채분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분들 업무에 있는데 업무 빼가지고 면접관으로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이버 전담 수사, 사이버 수사 특채를 뽑는데 사이버 수사 전담 형사분들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분야 에서 근무하는 분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심리 전담에서. 심리 전담, 그러니까 심리 전담 한동안 안 뽑다가 뽑기 시작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러면은 이게 인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분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주도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특채 고유의 형태를 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공채랑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행된 거를 복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걸 체크하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직 분들은 일반 사법 경찰 시스템이니까 이제 특별히 아니죠. 일반이니까 어떤 미국처럼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행정가 시스템은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여기 돌고 다 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필드 경력이 아예 없고 석박사 학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필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특채에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이제 심리 전담 특채 코칭한 분 중에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경북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코칭하는 거죠. 오프라인 뭐 오시기도 하고 제가 전화로 온라인으로 코칭하기도 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은 그때 석사 과정에 있었고 졸업반이었어요. 석사 졸업 예정반이었고 필드 경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부가 심리 쪽이 아니었어요. 직장 경력이 이쪽 경력이 아닌 거예요. 심리 쪽 경력이 아닌 거예요. 전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형적인 특채 형태로 면접이 진행됐다면 그분은 가서 암묵지나 철학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해당 분야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죠? 실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실습은 나가봤겠지만. 맞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필드 경력이 아주 오래된 분인데 필드 경력이 오래된 분이 떨어지셨어요. 이분이 합격하셨고 이거를 역으로 해석하자면 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안 했다는 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 지원 동기 전직에 해당되니까 지원 동기 부분 그 다음에 암묵지 부분 그 다음에 직무 철학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형태로 갔다면 필드 경력이 있는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심층 면접 수준은 제가 이제 두 분 다 코칭을 했으니까 비슷비슷했는데 실제로는 석사자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필드 경력 없는 분. 이게 함축하는 바가 되게 커요. 이 대충 감이 오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 특채분들은 육경 특채분들은 공채와 동일한 면접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1대1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특채분들은
경찰 특채분들은 아니면 KTX 타고 뭐 당일치기로 와서 한 몇 번 오프라인으로 코칭 받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제가 경찰 공채분들하고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요. 영상 강의도 동일해요. 온라인 영상 강의도 동일한데, 대신에 이제 특채분들 고유에 나타나는 특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개별 코칭을 통해서 제가 예상 질문을 내드리고 거기에서 체크를 해드려요. 제가 개별 코칭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 뼈대는 공채와 동일한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 이 중요한 차이가 나는 부분만 제가 1대1 코칭할 때 별도의 이제 코칭을 해드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공기업 특채 같으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 특채가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테러 특채는 사실은 뭐 학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필드 경력이 기본으로 해서 채용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테러 경정 특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군 대테러 특수부대 있죠. 뭐 707이나 이런데 소령이나 중령, 소령이겠죠. 예편하신 분이 이제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케이스라면 당연히 이거는 전형적인 특채 형태로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경찰의 특채 다양한 분들 다 지도해봤는데, 이게 특채 분야에 따라 다르고, 제가 이제 뭐라고 처음에 딱 말씀드리냐면, 문의가 오시면 지원 자격 요건 공고문 좀 보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 지원 자격 요건을 분석해보고 여기에 맞춤으로 코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채분들은 일단 코칭을 무조건 받아보셔야 돼요. 그 학원가에 대인원 가서 하는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봐야 특채 고유에 이런 것도 몰라요. 모르고 지도도 못 해줘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보시고 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경찰 출신자분들 있잖아요. 출신자분들은 특채에 관련 분야라면 이런 암묵지 부분은 코칭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죠. 맞죠? 근데 공채는 아니라고요. 공채는. 그리고 소집 포장단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제일 기함한 거예요, 이게. 지원 동기, 뭐 장점, 단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알았죠? 그 다음에 경찰 특채와 해경 특채의 차이점은, 해경 특채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지원 동기, 암묵지, 직무 철학, 이거 말고 좀 더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적용돼요. 해경 특채는. 근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항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합격생인데, 이분이 그걸 나왔어요. 의무경찰을 해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해양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성 경험은, 그러니까 해경일 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해경 근무할 때 육상 근무만 하셨어요. 배를 안 타고. 그랬는데 항해로 지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런 경우 케이스는 잘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해경 특채는 항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대다수 분들이 사실은 함성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기업에 함성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한 경우는, 이제 우리 합격생 분 중에 한 분은 그 해경 내에서 그 해경 수리 선박 쪽에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시다가 계약직이었겠죠. 그랬는데 기관 특채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도 함성 경험은 없어요. 선박 수리 쪽에만 근무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기관이든 항해든 합격을 하시면 배를 타는 경우가 거의 많죠.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진행 절차나 실제 안에 알맹이를 보면 이러한 것들 위주로 검증하는 형태로 가요, 해경 특채는. 그런데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특채나 해경 특채는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특채와는 좀 다른 개념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기업 같은 경우에, 사기업에서 특채는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만 채용해요. 진짜 막 인지도가 있고, 헤드헌터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분들만 헤드헌팅을 하거든요. 헤드헌팅해서 먼저 헤드헌터가 인터뷰 따면 이제 그런 진짜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을 매칭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찰 특채는 해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합격생 중에는. 해경. 그래서 해경 특채분들도 사실은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해경 특채분들이 1대1 코칭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실은 해경 특채분들 갈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그냥 뭐 요즘에는 뭐 그 경찰 해경 출신자분이 하는 무슨 학원에 면접 준비하러 많이 가셨다가 실망하고 많이 이제 1대1 코칭으로 많이 전환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권에는 마땅하게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해경 특채분들 중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꽤 돼요. 꽤 되는데 코칭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동일해요. 일단은 공채, 그 다음에 제가 해경 면접 특징 말씀드렸죠. 해경 면접도 결국은 일반 사법 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육경과 동일한 부분이 거의 80%예요. 그 다음에 20에서 30%가 해경 특유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해경 특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0%까지 올라가요. 50에서 60%까지. 그래서 해경 특채는 밸런스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해경 특채분들도 코칭할 때는 일단 해경 기본 면접 이론 강의를 수강하게 한 다음에, 온라인 수강하게 한 다음에 공채든 특채든 동일한 부분 먼저 커버하고, 그 다음에 특채분들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기관이나 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러한 지원 요소의 타당성 검증, 본인만의 암묵지를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직무 철학을 체크하는 선에서 제가 코칭을 도와드리죠. 그게 또 맞고요. 근데 경찰 특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경 특채와 이러한 차이점이 나요. 그래서 경찰 특채는 사실은 거의 80% 가까이가 일반 공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20% 정도만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학위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특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채랑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거의 90%가 거의 공채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퍼센테이지는 제 경험치입니다. 제가 경찰 특채분들 되게 많이 코칭했거든요. 해경 특채분들도 그렇고 1대1로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밀땡에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제 개인 연구실을 컨설팅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1대1 위주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면접은 1대1로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소수 그룹으로 코칭하든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삶의 가치 철학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박리다매식으로 수십 명 모아놓고 진행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화술, 말하는 연습밖에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채분들이 좀 연락이 많이 오세요. 특채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소방도 소방 특채 연락을 많이 오셔서 하는데, 특채분들은 코칭을 가급적 받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면접 학원에 갔다가는 이 나머지 10%, 20%, 50%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칭 신청 문의는 카톡에 DSA 컨설팅 채널로 카톡 플러스 채널, 이제 카톡 상담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1대1로 해요. 상담 페이지예요. 상담 페이지고, 우리 합격생 소개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가끔씩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못 받아요. 계속 예약이 차 있거나 저도 막 촬영해야 되고 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이번에는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유튜브에 무료로 인적성, 왜냐하면 해경 인적성은 점수화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제가 이제 그거 하실 때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만 챙겨 드릴게요. 가이딩 해드리는 영상을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저번에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해드릴게요. 해경 인적성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육경은 아닙니다. 육경은 인적성 점수 안 되죠.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고, 이거는 뭐 아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인적성 따로. 어쨌든 경찰 특채분들은 코칭을 받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